안녕하세요. 닥터 MBC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진료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목 디스크 환자 수가 95만 9천 명에 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약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 디스크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광주 새나래병원 김중권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깨는 자주 뭉치고 팔은 저리고 머리는 지끈지끈. 목 디스크가 아닌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증상입니다. 초기 증상이 다른 질환과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정확한 진단으로 질환을 파악할 수 있다면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으로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목 디스크를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중권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목 디스크의 환자 수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게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월에 발표를 했어요. 네. 4년 동안 10%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20세에서 60세까지 다양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60세 이상이 가장 증가가 많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재밌는 것은 30세 이하는 좀 남성이 많고 40세 이상은 여성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목이나 어깨 통증, 등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가 있죠. 네네. 그분들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대부분 잘못된 자세라든가 생활 습관에 기인된 것이 많습니다. 요즘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죠? 그다음에 요즘 오픈 얘기인데 목 디스크 폰이라는 스마트폰도 거의 손에서 떼지 않을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자극 하나들이 결국은 목의 관제나 근육의 긴장도를 커질 수가 있고 잘 아시죠? 일자목이라든가 거북목이 초래되고 결국은 증상이 심하게 발현되는 디스크까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목 디스크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개의 경우는 목 디스크 하면 대개 목 통증을 심하게 호소할까 생각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어깨나 팔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초기에는 목, 어깨가 뻐근하다, 불편하다 정도의 수준이지만 디스크 자체가 심한 경우에는 팔을 도려내고 싶다. 그만큼 이제 통증이 심하다는 그 표현, 간접적인 표현이었겠죠. 그와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저림감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소위 마비 증상까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마비 증상이 초래되면 전신마비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근력이 떨어져요. 저희들이 뭐 컵을 들 때 떨친다든가 숟가락 할 때 은연중에 떨치는 그와 같은 양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또 통증들이 계속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만성 질환들도 야기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이 만성 질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만성 질환하면 결국은 스트레스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꼭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 질환은 결국 스트레스를 자극 줄 수밖에 없죠.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자극을 주면 결국 면역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르티솔이라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무려 14배나 증가를 한답니다. 14배가 증가되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흥분작용이 생기고 교감신경이 흥분되다 보면 혈압도 상승될 수가 있고 혈당도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죠. 또 만성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누군가를 대면하거나 만나거나 그런 걸 꺼리죠. 아프니까. 그러면 우울증도 상당히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 디스크의 통증으로 인한 만성 질환,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인 기피까지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이 어느 정도일 때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되게 진료를 보면 목 어깨 아프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담 걸렸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보통 그렇죠. 그리고 잠을 잘못 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때로는 좀 무리해서 근육통인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다 없다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더라도 저는 한 달 이상 되시는 분들은 뭐가 원인인지를 꼭 확인하게끔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담으로 인한 것인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의 원인을 한 달 정도 하는 게 낫겠죠. 후에는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목 디스크의
검사와 진단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개의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엑스레이 검사, CT 검사, MRI 검사를 통해서 대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진료를 보면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디스크를 진단받고 오셨다라는 환자분들을 가끔 보실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 간격이 이 간격 좁아진 그 양상을 보고 디스크라고 진단받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엑스레이 사진으로서는 디스크를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연부 조직이나 디스크 같은 경우는 MRI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죠. 간혹 이제 CT하고 MRI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구분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종종 TV 사극 같은 데 보면 아낙네가 이게 뭐죠?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거 있죠? 근데 거기서 그림자를 보는 게 C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영을 보는 거죠. 그 실루엣 같은 음영을 보는 게 C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창문을 열고 그분이 무슨 색깔 방망이에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연령대가 어떤 건다 이걸 보는 게 MR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목이 아프면 무조건 목 디스크를 생각하는데 경추관 협착증이라든가 호종인대 고라라든가 다른 질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면은 뭐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네네네. CT도 찍어야 되고 MRI도 찍어야 되고 그렇지 네네네. 않습니까? 네. 근데 원장님의 말씀대로라면은 MRI가 가장 정확한 건데 네네네. 처음부터 MRI를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뭐든지 그 나름대로의 특징, 장점이 있죠. 엑스레이, CT, MRI는 어떻게 찍어요? 가만히 누워서 찍죠.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뼈의 형태나 관절의 움직임, 틀어짐을 보는 거예요. 일자목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엑스레이를 보면서 더 확인하기가 편하고 CT는 뼈의 성분이나 그런 양상을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MRI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부 조직이나 디스크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각자 어떤 장점이랄까요? 각자 역할이랄까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만약에 그런 검사를 통해서 목 디스크로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수술이라고 하면 참 겁내하시는 부분도 많고 그렇죠. 디스크는 이제 더 이상 수술이 아니라 어떤 시술, 보존적인 치료를 원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실제로는 어떠세요?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혹시? 마비 오면 어쩔까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디스크는 건드는 게 아니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저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어깨는 건드려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치료의 어떤 방향이나 패턴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 디스크는 4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가 않은 경우는 뭐 도수치료라든가 물리치료, 주사해법을 실시를 할 수가 있죠. 제가 경락 마사지도 저는 1단계 치료라고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는데 그럼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계를 좀 올려야죠. 그래서 신경 차단술, 신경 치료를 실시를 하게 되고 신경 압박이 심한데 그럼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주파 수액상향술, 신경상향술 등의 어떤 비술 치료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는 그때는 수술을 하죠.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2% 안짝이라 그래요. 대개의 경우는 비술 치료로 얼마든지 호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지레 겁먹지 마시고 수술하자고 말하면 어떨까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지 또 속된 표현으로 만신창이가 됐을 때 결국 수술밖에 할 방법이 없잖아요. 검사를 하는 거는 수술 전 단계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찾기 위한 방법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합니다. 치료 종류에 대해서 좀 쭉 열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보존적 치료만으로 통증이 개선되지 않을 때 그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신경치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 신경차단술 하면 왠지 무슨 신경을 좀 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뼈주사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게 돼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시고 신경도 계속 자극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신경이 붓겠죠.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보면 신경치료라는 거는 거창한 게 아니라 상처받은 신경에 소독약을 발라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독약을 발라줌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나 이런 부분을
호전되게 그래서 통증이 완화되는 그런 치료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신경 자극을 통해서 통증과 염증을 좀 완화시켜준다. 신경이 계속 자극이 되기 때문에 붓죠. 붓기나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네네네.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네네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는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라고 네네네. 아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뭔가 이 어감에서 느껴지는 게 굉장히 좀 무서운데 이거는 또 어떤 시술인가요? 이제 영어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형술 하면은 이제 코스메틱하게 이제 성형외과적으로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성형술은 쉽게 표현을 하면 기존에 있던 모습을 좀 달리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손톱 밑에 이렇게 가시가 좀 박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시가 박혀 있으면 이 가시 부분 때문에 좀 붓거나 염증 반응이 생기겠죠. 그래서 신경차단술, 좀 전에 말했던 신경차단술은 이 염증이나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개념이고 고주파 수액 성형술을 이 가시 부분을 빼서 또 소독을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 자체를 제거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해를 하셔야죠. 치료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주파 이 수액 성형술 치료 후에는 재활 치료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뭐든지 어떤 수술을 받더라도 재활 치료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고주파 수액 성형술 같은 경우는 재활 치료가 딱히 필요치는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치료도 야구 투수가 어깨 치료를 받았어요. 어깨를 혹사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망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회피요법이 필요하다는 말을 꼭 말씀을 드려요. 본인의 자세라든가 생활 패턴, 직업에 조금 무리를 줄 수 있다. 일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회피하면서 또 경직된 걸 완화시켜주는 거기에 스트레칭이나 운동요법이 추가가 된다면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던 신경 차단술이나 또는 고주파 수액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수술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네, 시술을 그렇죠, 받게 그렇죠. 되면은 이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건 환자별로 정말 어려운 얘기 중에 한 가지인데 환자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얼마나 또 관리하고 또 사용하냐에 따라 상당히 몇 년 동안 지속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몇 달 만에 다시 또 아파버리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결국 시술이나 수술 후에 적절한 스트레칭이나 운동법을 권유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말씀하시는 게. 네. 자, 그렇다면 언제 수술을 고려를 하면 되는 건가요? 수술을 누구나 다 하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도 많이 후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시술을 받는다고 모두 다 해결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요. 정도의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예를 들어 가벼운 감기 걸리면 종합감기약 먹고 딱 끝날 수도 있지만 심한 감기가 걸리면 어때요? 링거도 맞고 주사도 맞는 것 같이 충분한 치료를 받아봐도 호전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마비 증상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심각하게 표현됐을 때는 그때는 불가피하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수술적 치료에 혹시 뭐 종류 같은 것들도 있나요? 그렇죠. 네. 경추 수술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경수신경이란 큰 신경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뒤쪽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추 수술 같은 경우는 되게 후미 쪽으로 할 수 있지만 목 앞쪽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나 목 디스크 있으신 분은 목은 하나도 안 아프다. 아파봤자 뒤쪽이 뒤쪽이다. 아프고 이러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앞으로 들어가느냐라는 그런 궁금증을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디스크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시술이 됐든 수술이 됐든 목 앞쪽으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신경이란 큰 신경 자체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디스크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적인 차원이 그 부분이라서 그 디스크는 전체를 다 제거를 해야지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리 부분은 뒤쪽으로 접근하는 방법, 앞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소신경은 신경이 이렇게 있고 디스크가 이렇게 눌려 있는 패턴이고 허리 디스크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으로도 신경을 어느 정도 해도 제거가 충분히 가능한데 목 부분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만 접근해야지만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쪽으로 수술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흉터도 남을 것 같고 네, 통증도 그렇죠. 더 있을 것 같고 네네네.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네네. 평소에 이 목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 자세를 한번 이렇게 고쳐보게 되는 네네네. 그렇게 되는데 네. 이런 질환들을 좀 피할 수 있는 평소에 방법들이 있다면은 같이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가장 좋은 자세 중에 한 가지가 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등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TV 같은 데 보게 되면 목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있으세요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고 허리 부분 같은 경우 허리를 피세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네. 거의 이건 벌이죠, 벌. 그런데 등을 피게 되면 우리의 미드필드 같은 등을 피게 되면 목은 이렇게 펴질 수밖에 없어요. 목을 일자로 두는 것보다 이렇게 편 상태가 된다 했을 경우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너무 쉽죠. 이런 스트레칭 같은 거를 같이 해줬을 경우에 날개줄이나 등이나 이런 부분까지 훨씬 더 호전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을 쫙 펴는 듯한 그쵸. 느낌으로 네네네. 항상 이렇게 피고 다닌다. 네네네. 이게 이제 평소에 쉽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자세겠네요, 네네네. 사실은. 그리고 이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재발이 잦다라는 네네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 뭐 닥터 MBC에서도 몇 번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네네네네.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의 어떤 수술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어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를 100% 다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제거를 하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재발률이 5에서 15%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목 앞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디스크를 전체를 다 제거를 하고 그 제거된 부위에 케이지를 삽입하거나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기 때문에 목 디스크는 재발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부위에 생기는 거는 또 어쩔 수가 없죠. 네. 아까 그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수술 후에 뭐 주의할 점이나 부작용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수술 도중에 먼저 부작용을 얘기를 하자면은 되게 목 앞쪽으로는 중요 구조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혈관도 분포하고 기도식도도 분포를 하는데 수술 도중에 그런 중요 구조물들이 손상될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을 수가 있고 또 수술 도중에 과도한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나 이와 같은 것들 수술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 디스크 숙련된 목 디스크 전문의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수술 방법에 따라서는 이제 보조기 착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보조기 착용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보조기 착용을 하게 되면 대부분들이 목을 일자로 이렇게 하는 거에만 유념을 해요. 네. 그런데 일자로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등이나 날개줄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좀 전에 했던 그 스트레칭 있지 않습니까? 네. 수술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그와 같은 스트레칭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수술 후에도 통증이 뭐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네.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이 통증과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대개의 경우는 모든 수술의 결과물, 그러니까 목 디스크 되었든 허리 디스크가 됐든 수술 전 상태에 따른 평가 결과가 조금 예후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도 마비 증상까지 오시는 분들이 수술을 받았다고 날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통증 자체가 오래 지속된 만성화되신 분들도 어느 정도 통증은 많이 호전되더라도 잔통이 남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디스크는 대부분 그래요. 경추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한테나 주변에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한 시기에 수술적 치료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네. 목 디스크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목 디스크로 이렇게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마비 증상이라는 그런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목을 엄청 심하게 돌리신다든가 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 스트레칭이 아니세요.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조금 부드럽게
천천히 강하지 않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부드러운 목, 가뿐한 어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스트레칭을 조금 더 주의하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중권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방역과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공공의대 설립 문제입니다.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전염병 등 공공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진은 그 수가 현저하게 적어서 사회적인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찌감치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온 전라북도에서도 좀 더 박차를 가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